60대에는 40명 중 1명 정도였다가 80대에는 3명 중 1명꼴로 앓는 이 병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인지장애입니다. 다시 말해 이 숫자는 기억을 잃어가는 인구의 비율인 셈입니다. 이처럼 인지장애는 70대에 이르면 갑자기 증가하기 시작해서 80대에는 60대보다 12배나 많아집니다. 인지장애가 발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60, 70대에 어떻게 살았는지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뇌 노화는 인간 생명의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뇌 기능을 지켜주는 정답은 존재합니다. 여러분은 건강하고 활동적인 30년을 살아가고 싶으신가요? 한순간에 노화되어 힘겨운 30년을 살아가고 싶으신가요? 지금까지의 생활 습관을 조금만 달리하면 인생 최고의 30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신중년 연구소에서는 노화를 늦추는 결정적인 생활 습관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60대 중반이 되면 대부분 뇌 노화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쉽게 다뤄온 전자레인지나 리모컨의 사용법이 긴가민가하고 같은 물건을 반복해 구매하기도 하며 가까운 친구의 이름이 생각나지 않기도 합니다. 심지어 몇 년이나 걸어왔던 편안하고 익숙한 산책길이 순식간에 미로가 되기도 합니다. 이 같은 인지장애는 70대에 이르면 갑자기 증가하기 시작해서 80대에는 60대보다 12배나 많아집니다. 인지장애가 발생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60, 70대에 어떻게 살았는지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밝혀진 바에 따르면 기억력은 뇌 기능상 75세 정도까지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고령자가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근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머리를 쓰지 않으면 뇌 기능 역시 급격히 쇠퇴합니다. 급격히 떨어지는 것은 기억력이 아니라 기억하려는 의지입니다. 즉, 나이가 아니라 비사용이 문제인 셈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배우면서 뇌 운동을 게을리하지 않는 삶의 방식이 인지장애를 앓을 확률을 낮추어 줍니다. 뇌의 노화를 늦추려면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까요? 고령자들에게는 보통 하루에 체중 1kg당 1.2에서 1.5g의 단백질 섭취가 권장됩니다. 몸무게가 60kg이라면 70에서 90g을 먹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단, 이는 순수한 단백질량을 말하는 것이어서 매일 권장량을 채우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아침에는 계란, 점심에는 생선, 저녁에는 고기 하는 식으로 단백질이든 식재료를 숙제처럼 챙겨 먹어야 겨우 채울 수 있는 양입니다. 그래서 콩으로 된 나토처럼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든 음식이 매우 유용합니다. 콩은 뇌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지원군이기도 합니다. 최근 콩은 뇌를 활성화한다고 해서 브레인 푸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뇌에서는 뉴런이라고 하는 신경세포로부터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는데 이를 통해 자극이나 정보가 다른 신경세포로 전달됩니다. 뇌가 활성화되려면 두 신경세포가 맞닿아 있는 시냅스에서 많은 양의 신경 전달 물질이 활발하게 교환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 신경 전달 물질을 구성하는 주요 원료인 레시틴이 콩에 풍부합니다. 레시틴은 뇌에서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로 바뀝니다. 아세틸콜린이 부족하면 뇌에서 정보 전달이 원활하지 못합니다. 인지장애를 겪는 환자 중에는 아세틸콜린이 부족한 사람이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콩을 사용한 음식들, 나토나 두부, 두유, 된장, 콩가루 등을 먹으면 레시틴을 많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토는 콩의 영양 성분은 거의 자연 상태 그대로 섭취할 수 있는 우수한 식재료입니다. 다음은 콜레스테롤입니다. 콜레스테롤은 몸뿐만 아니라 뇌에도 해롭지 않습니다. 고령자일수록 고기를 먹어야 한다고 말하면 열의 9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걱정된다는 대답이 돌아옵니다. 이러한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여기서 확실히 언급하건대 콜레스테롤이 몸에 해롭다는 말은 가짜뉴스, 즉 잘못된 정보입니다. 오히려 노후에 건강히 지내려면 콜레스테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애초에 콜레스테롤은 인간을 포함한 동물의 몸을 구성하는 지방의 일종입니다. 성호르몬과 세포막의 재료로서 생명체에게 없어서는 안 될 주요한 성분입니다. 그뿐 아니라 뇌에서 세로토닌을 운반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세로토닌이란 뇌신경 세포 사이에서 여러 자극이나 감정을 전달하는 신경 전달 물질 중의 하나입니다. 신경 전달 물질하면 도파민이나 아드레날린이 유명하지만 세로토닌은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량을 조절하는 지휘관 같은 존재로서 인간의 마음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콜레스테롤은 이와 같은 세로토닌을 운반하는 물질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일수록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낮고 또 우울증에 걸리더라도 빨리 나을 수 있습니다. 또한 콜레스테롤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구성하는 재료입니다. 요즘 성관계를 맺지 않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도 콜레스테롤을 줄여야 한다는 잘못된 믿음이 퍼지면서 남성 호르몬 수치가 줄어든 탓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놀랍게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으면 암에 걸리기 쉽다는 연구자료도 있습니다. 이는 면역세포를 구성하는 자료가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콜레스테롤 수치가 지나치게 높으면 고콜레스테롤증으로 동맥경화를 일으킬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너무 낮아도 혈관이 약해져서 뇌졸중을 앓을 확률이 커집니다. 뇌를 단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단언컨대 공부입니다. 공부는 뇌뿐 아니라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해줍니다. 사람은 머리를 쓰는 한 웬만해서는 죽지 않는 생물이기 때문입니다. 공부의 동기는 불순할수록 효과적입니다. 인간이란 원래 고귀한 가치를 쫓는 자들이 아니기에 돈을 벌고 싶다, 인정받고 싶다 등의 동기가 있어야 몸과 마음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 이성의 눈에 들기 위해 상대의 관심 분야를 공부한 적이 있다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노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식사, 수면, 목욕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간을 빼고 나면 하루 24시간에서 대략 10시간 정도가 남습니다. 1년으로 따지면 3,650시간입니다. 현재 연간 평균 노동시간이 1,915시간이니까 20세부터 60세까지 40년 동안 약 7만 6천 시간을 일하는 셈인데 이렇게 보면 정년 이후 우리에게는 젊은 시절 일했던 시간만큼의 자유시간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노후에도 여전히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 것이죠. 노후에 주어진 터무니없이 긴 시간을 유의미하게 보내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부하기이고 나머지 하나는 일하기입니다. 안타깝게도 인간의 뇌는 공부와 일 외에는 쉽게 질려버리기 때문입니다. 노후엔 무엇을 해도 좋습니다. 취미나 놀이를 즐기는 건 역시 좋습니다. 일을 할 수 있다면 계속 일하는 편이 좋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노동은 현역 시절 때처럼 매일 8시간씩 근무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형편에 맞춰 파트타이머로 일해도 좋고 봉사활동도 좋습니다. 아름다운 노년을 위해선 할 수 없는 일을 한탄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즐기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배우면서 뇌 운동을 게을리하지 않는 삶의 방식이 인지장애를 앓을 확률을 낮춰줍니다. 이렇게 본격적인 노인으로 진입하는 관문인 80세의 벽을 수월하게 넘는다면 더욱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100세 인생의 마지막 단계인 80세 이후의 20년을 아름답게 보내기 위해서는 그에 앞선 20년인 60에서 70대의 인생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시기의 몸과 마음 관리가 이후 30년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생활 습관을 조금만 달리하면 인생 최고의 30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풍요로운 노후를 응원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으세요. 지금까지 신중년 연구소였습니다.